그렇지만 이제 원소의 개수든 뭐 원소든 간에 벤 다이어그램이 편해. 그냥 딱 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얘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그냥. 근데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긴 해. 바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드모르간 알지? 이거를 이걸로 좀 바꿔보면 A 합집합 B를 바꿀 수 있지. 그치? 아무것도 바로 왜냐면 여기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로 좀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를 꼴로 바꾸면 드모르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A 합 B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5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5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전체 집합이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걸 포함해서 30인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아까 공식처럼 이제 외우라고 했어. 이 합집합은 각각의 집합을 더한 거에서 부집합 한번 빼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18이고 이게 16이어서 34에서 25 빼면 9거든. 9. 그래서 교집합이 9다 이거야. 얘가 9다. 그럼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지. 18이니까 9고 16이니까 7이고. 그림이 필요는 없긴 한데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한눈에 딱 보기가 편해. 그래서 그려놓고 뭔가를 이제 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지. 그럼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거. 답이 9가 되겠네. 257번 해봐.
당장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얘를 바꿔서 쓰면 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바꿔서 쓰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디에 구할 수 있냐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거든. 여기. 지금 여기의 원소의 개수가 36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전체가 40이니까 여기가 4다 이거지. 그래서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지. 24니까 여기 20이고 B 17이니까 여기 13이고 더하면 17에 37이니까 여기는 3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A 합집합 B는 3개 더해서 37이 되겠네. 37.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이제 여기 구할 수 있었다는 거. 교집합. 561번 활용인데 이제 어떤 이런 활용을 집합으로 옮기면 돼. 예를 들어 561번에 학급에 30명이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원수의 개수가 30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옮기면은 전체 집합은 이제 30이다. 학생 수가 통학수다 했더니 버스 18, 지하철 13명. 그러니까 버스 18, 지하철 그리고 버스랑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대. 모두 이용이니까 교집합이겠지. 이런 식으로 다 옮기면 돼. 이걸 때 버스와 지하철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 수. 그럼 얘도 옮겨 그냥. 버스를 A, 지하철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지. 교집합 알면. 여기가 10이고 여기 18이니까 여기 8이고 여기 3이고 다 더해서 21이야. 전체가 이거니까 9라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이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답이 이제 9라는 거지. 그냥 집합으로 옮겨서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단계로는 얘 썼고 A로 둬서 썼고 얘도 썼고 이거 쓰라는 게 이제 1단계. 버스 A, 지하철 B로 뒀어. 그리고 여기서는 식으로 풀었어. 식으로 풀었는데 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얘는 조금 보다시피 굳이 요런 문제에서는 그림 그리면 그냥 빨리빨리 나온단 말이야. 그림 그리면. 근데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둘 더해서 도구집합 빼기로 했었지. 이거 계산해도 이제 똑같이 20을 나오고 그거 30에서 빼면 9 나오고. 그림이 편할 땐 그림으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좋다고. (562번)
얘도 일단 전체는 30명이라고 주어졌고 수학 문제 A는 22명, B는 14명. 근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속한 애들이 없다 이거야. 그치? A만 맞춘 애, 둘 다 맞춘 애, B만 맞춘 애. 아예 못 맞춘 애는 없다 이거지 문제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합집합이 전체다 이거야. A 합집합 B가 그냥 여기 30이다 이거지. 여기 해당되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A 문제는 맞췄으나 B 문제를 맞히지 못한 학생.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애 구하라는 거지.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둘 더하면 지금 36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이 6이다 이거야. 둘 더한 거에서 교집합 뺀 게 전체라 그랬어. 합집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집합이 6이다. 그래서 22에서 6만 빼서 답은 16이다 이거지. (564번) 해볼까? (564번) 얘도 금방 나오지 않나? 지금 전체 35명이고 23, 18명인데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게 5명이네. 그럼 결국 A 합집합 B가 30이라는 건데 A가 지금 23, B가 18. 더하면 지금 41이니까 교집합이 11이다 이거지. 11. 그래서 이게 답이지. 모두 신청한 학생 11명.
우리가 A랑 B의 각각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안다고 했을 때, 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나올 수 있는 최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없다고 해봐. 교집합이 없으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여기가 뭐 이걸로 예를 들면 이렇게 교집합이 없으면 그래도 지금 이건 무시하고 전체는 무시하고 어떻게 경우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전체는 무시하고 각각 이 둘만 이제 있다고 했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는 합집합이 지금 37이 나와. 요게 이제 최대가 되는 거거든. 합집합의 최대야. 합집합의 최대. 합집합의 최대가 이제 37인 거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지. 얘 22이 끝이고 22고 15니까 교집합이 없을 때는 나올 수 있는 합집합의 최대가 37인 거 맞지? 최소는 그럼 어떻게? 최소는 최소일 때는 이 경우 아닐까? 얘 자체가 교집합인 경우가 요렇게 생기는 경우, 그지? 요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지. 요때는 합집합의 최소가 그냥 2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 없을 때가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고, 작은 애가 아예 그냥 A의 부분집합인 경우, 다 속하는 경우는 작은 애가 교집합이 되는 거고, 큰 애가 그냥 합집합이 되는 거지. 다 속하니까. 이때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제 합집합으로 한 거고, 교집합으로 하면은 얘도 뭐 똑같지. 이때가 이제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반대로 교집합이 없는 거, 요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이땐 교집합이 15일 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 나올 수 있는 합집합에서 최대 최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경우는 딱 요거지. 교집합이 없는 경우, 하나가 그냥 다 부분집합인 경우. 얘를 해봐. 또 얘도 566번에 전체 집합이 32고 이렇게 했을 때 교집합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경우가 나올 수가 없거든.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더했는데 37인데 전체 집합보다 넘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요 경우는 나올 수가 없고, 최소 교집합이 있긴 있어야 돼. 그때는 더해서 지금 37이니까 요 경우가 되겠지. 이거일 때가 이제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로. 최대는 뭐겠어? 방금 얘기했듯이 포함되는 경우. 요 경우는 이제 합해서 20이니까 요 바깥에 있는 경우가 15 이런 그림이 되겠지.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긴 있어야 되고, 전체 집합이 32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가 없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없는 경우인 거지.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이 15가 되는 거고 최소가 5가 된다 이거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얘도 해봐. 567번.
그리고 교집합이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교집합의 최소값이 6이란 소리야. 최소값이 6. 그러면 그냥 해봐. 교집합이 최소일 때가 합집합의 최대가 되겠지. 교집합이 최소일 때. 그럼 치아봐요. 교집합이 6이라는 거고 14니까 6, 8이라는 거고 여기 14라는 거고. 이때 이제 합집합은 28이지. 28. 교집합이 최소일 때. 그럼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언제겠어?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이때가 되는 거지. 완전히 다 속해 있을 때.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합집합의 20이네. 20. 그러니까 최소가 20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일 때 합집합이 최대 나오는 거고, 교집합이 최대일 때 합집합이 최소가 나오는 거야. 최소는 이제 6이라고 정해줬으니까 그때 A, B 채워봤더니 그때 합집합은 28이 나왔고,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얘가 원소의 개수, 그냥 얘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다속할 때 얘가 14. 교집합의 최대는 14고 합집합의 최소는 20이 된다는 거. 그래서 28, 20. 답은 저 48이 나와. (569번도) 해보자. 제가 모두 시청한 학생 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 얘기했지만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사실은 그냥 없으면 된다고. 교집합이 이게 사실 제일 최소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0일 때가 최소가 되면 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냥 합했더니 지금 42잖아. 42인데 얘가 훨씬 작잖아. 교집합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때가 최소인 거지. 더해서 42야. 그럼 얘 빼면 6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요 나머지 경우가 없을 땐 거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완전히 없을 때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집합이 최대일 때가 그 집합이 최소일 때라고. 최소일 때. 합집합이 최대일 때 그 집합이 최소. 근데 합집합이 최대일 때는 여기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이 경우는 더해서 빼주면은 요. 그러니까 요게 최소다 이거. 최소. 그리고 최대는 얘기했지만 얘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포함될 때는 거지. 더 작은 애 자체가 그냥 그 집합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5니까 바깥에 이제 이런 애들이 생기겠지. 이때는 이제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고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는 17이다. 답은 5번이고 5번. 명제로 좀 나가야 되고 주말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집합단원 그리고 그 전 단원까지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복습을 좀 잘 해서 채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념 설명 조금만 하고 쉽게. 영재 단원인데 용어를 좀 잘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명제랑 조건이 있어. 명제는 그냥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가 딱 나와. 명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꽃은 식물이다 뭐 이런 거 있지. 꽃은 식물이다 참이지. 또는 뭐 강아지는 식물이다 뭐 이런 건 당연히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었을 때 그냥 바로 참거짓이 나오는 게 명제인 거고, 조건은 뭐냐면 보통 이제 x가 포함이 되지. x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야. x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겠지. 얘는 그냥 딱 봤을 때 참거짓 따질 수 있고 얘는 x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차이야 명제나 조건이라는 거.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 푸는데 크게 적이는 아니야. 이게 큰 적이는 아니지만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건 명제고 어떤 건 조건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얘를 좀 볼게. 590 그냥 읽으면서 쭉 볼게. 밑에 142쪽에 590번 봐봐. 3은 유리수다. 3은 유리수다. 이게 맞건 아니건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 일단 3은 유리수 맞지. 그러니까 참이야.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번 x는 홀수다.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이런 게 이제 조건이다 이거야. 3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3이지. 그러니까 3은 4가 아니니까 거짓인 걸 딱 볼 수가 있지. 명제지. 그래서 4번은 x가 1일 때만 참이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합인데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 참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지. 만약에 이 조건 우리가 이제 소문자 p, q로 많이 나타내거든. 조건 p라는 게 이거다. 그럼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집합은 대문자로 써. 대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야.
조건은 대문 소문자로 보통 쓰고 그거를 참이되게끔 하는 x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참이되게끔 하는 그 원소를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591번도 자연수가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라. 참이되게끔 하는 x를 구하라 이거지. 1번은 10의 약수, 그러니까 10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쓰면 되고 2번은 3x 플러스 2는 14는 해가 4지? 그러니까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쓰면 되고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진리집합이라는 건 참이 되게끔 하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일단 기본 용어가 설명이 돼야지 할 수가 있거든. 부정이라는 게 있어.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 조건을 부정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조건은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나뉜다 그랬어. 명제는 딱 읽었을 때 참이랑 거짓인 게 딱 보이잖아. 그래서 명제를 부정한다.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 하잖아. 뭔가 아니라고 설명을 한다. 이게 이제 부정인 거지. 아니라고 한다. 다 반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592 예를 그냥 바로 볼게. 1번에 이 명제를 부정을 해라. 이거에 완전 반대되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의 부정은 부동 방향을 바꾸고 이제 는이 없으니까 는을 붙여주면 돼. 이게 이제 부등식을 부정하는 방법이야. 반대로. 2번은 3은 6의 약수다. 이런 거는 그냥 아니다 하면 되는 거지.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 3번은 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개수는 6이다. 이런 것도 아니다 하면 돼. 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개수는 6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하는 거야. 부정. 4번도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같다. 이걸 부정한다.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명제나 이제 조건을 뭐 P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부정하면 이 물결 표시를 쓰거든. 물결 표시. 얘를 부정하는 때 이렇게 물결 표시를 써. not P 이렇게 읽기도 해. not P. P가 아니다. 이제 부정한다는 기호야. 물결을 쓰면. 그리고 우리가 집합단원에서도 합집합을 나타내는 게 또 또는이라고 했고 교집합이 그리고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593번도 좀 보면 x는 1 또는 x는 5 이거를 부정하래. 그러면 다 반대로 써주면 돼. 모든 거를 다 부정하면 돼. x는 1이 아니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주면 돼. 그리고 x는 또 5가 아니고 이게 부정하는 방법이네. 다 바꿔주면 된다는 거. 얘도 다 바꿔주면 돼. 이걸 부정한다. 부동호 방향 바꿔주면서 는이 없으니까 는을 붙여주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주고 x 얘도 바꿔주고. 이고라는 건 그리고라는 소리야. 이고는 얘도 부정을 한다. 이거 또는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그냥 다 부정하면 된다 이거야. 4번은 얘도 이걸 부정을 해라. 마이너스 2랑 3 사이를 부정한다. 그냥 반대되는 범위를 써주면 되지. 마이너스 2가 작고 3보다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이걸 굳이 분리해서 쓰면 얘도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합쳤다는 건 두 범위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여기 이제 그리고가 생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쓴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라고는 안 써있지만 부정을 할 때는 이거 또는을 꼭 써줘야
두 개의 범위가 저기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생략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부정할 때는 또는 써야 된다고.